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 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또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협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 책임 뒤집어 씌우기가 이어졌습니다. 장관, 여권 인사들의 릴레이 망언은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대구 코로나 그리고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인재입니까? 국민들은 누굴 탓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 여기 계신 대통령님 그리고 이 정권입니다. 그것이 무겁고도 들끓는 민심의 실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황교안, 이분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정부 탓, 모든 잘못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이분은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니 탓 내 탓을 하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그는 이 방법 말고는 해답이 없죠. 코로나19 사태는 하락하는 미래통합당 지지율과 4.15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데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는 얄팍한 정치 꼼수인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역병입니다. 전염병. 물론 이 전염병도 나라님 탓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감수해야 할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다른 나라 지도자인가요? 황교안 당신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교안 당신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도리고 상식이죠. 지금 당신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비판하고 또 사과를 요구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 현 정부를 꾸짖는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현 상황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위중한 시국에 정쟁을 위한 비판과 현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집중하는 당신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아나무인의 후한무치하기까지 한 당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니 탓 내 탓만 하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정치쇼만 하는 그런 지도자도 원치 않죠. 당신이 말한 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문제였다면 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걸까요? 그것도 통합전보다 더 떨어진 정당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단연코 장담합니다. 당신의 이 의미 없는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고 그건 결국 총선 참패의 최후로 귀결될 겁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참석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회동을 통해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실수와 실패를 되짚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이 바쁘신 중에도 청와대를 나서서 국회까지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악화일로라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서 오판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는 최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됐으나 점차 우리나라에서 인재 성격을 띠게 됐다. 지금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초반에 반드시 실시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우리 당은 물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나.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도 아니라고 성급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한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기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구 코로나,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게 인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인재인가라며 국민들은 누굴 탓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 계신 대통령님과 이 정권이다. 그것이 무겁고 들끓는 민심의 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시중의 말처럼 시진핑 주석의 방안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무능과 무책임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피해자인 국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책임을 씌운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를 돌파할 전문가, 현장형 인재를 즉각 투입하라. 청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인사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일거에 밟겠다. 비상시국에 맞는 책임 장관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다. 미래통합당은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든 선제적으로 도우며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저는 대구를 다녀왔다. 도시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고 불안감이 자욱한 절망의 도시였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 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당정청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대통령이 더 챙겨달라.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는데요. 또 국민들은 감염병 외의 경제난이라는 고통도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감염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기조를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전환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 못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애시당초에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한 비판이나 하고 앉아 자신의 입지만 다지려는 한심한 작태. 이걸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하죠. 볼 때마다 숨이 멈출 듯 답답합니다. 왜 정치를, 왜 대통령을 저토록 하고 싶어 할까요? 그가 제1야당의 지도자로 있어서 한편 고맙지만 매번 반복되는 좌충수는 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외신 하나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으나 광신적 종교와 보수 세력으로 인해 통제 계획이 틀어지고 바이러스가 확산됐다. 한국에서 종교와 정치는 아주 오래된 고질적 문제다. 한국이 방역 초기 효율적인 관료주의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했으나 종교와 정치라는 가장 오래된 문제로 인해 전염병과의 전투 계획이 좌절됐다.
미국의 진보적 외교 전문지 포린 포리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신천지와 보수정당에서 비롯됐음을 콕 집어서 비판한 건데요.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네이션박은 27일 사이비 종교와 보수정당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지게 하다라는 제목의 귀고문에서 신천지와 보수 세력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보는 시각은 비슷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리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